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도 이제 뻔뻔야구 제 32화 이제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제 벌써부터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들어와 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앞에서 공지했다시피 오늘은 이제 오늘 터질 게 터졌잖아요. 네, 지금 거의 두 달을 말이 두 달이지 그쵸. 거의 한 반년을 끌어온 게 터졌죠. 네, 아무래도 오늘 이제 좀 핫 이슈가 됐던 그 승부조작 관련해서 한번 저희가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승부조작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팀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예, 올 시즌 내내 저희 방송 이슈거리를 제공해줬던 구단이죠. 네, 이제 하나 이글스 관련해서 아무래도 김성근 감독이 이제 유임이 되었다는 기사가 떴을 때 아마 야구 팬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김성근 감독님이 또 이제 맡으시는구나 이런 평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한번 오늘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우리나라 전국이 네, 최씨 부자, 최씨 모녀죠. 예, 모녀죠. 네, 모녀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는 판에 야구계에서도 터질 게 터졌네요. 예, 여러모로 좀 네. 정치, 스포츠, 사회, 경제가 다 바람잘 날이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먼저 이 발표 내용을 저희가 먼저 팬분들께 소개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우선 오늘 승부조작과 관련해서 이제 전 현직 야구 선수부터 해서 관련자만 21명이 이제 승부조작에 연루되었다고 발표가 났고요. 이제 그 명단 가운데는 이제 기존에 자수를 했던 류창식부터 해서 이제 이태양, 그리고 지금 핫한 인물이죠, 이성민까지 이제 포함이 되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참 안타까워요. 예, 스포츠 같은 경우는 프로스포츠는 네. 어린아이들이 꿈을 심어주고 네. 일반적인 팬들에게는 좀 여러모로 즐거움을 줘야 하는 그런 요소인데 네. 이번 건 너무나도 실망스러워요. 너무. 그쵸. 아무래도 저희가 한번 이제 좀 이 승부조작과 관련해서 한번 표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유창식 같은 경우는 자수를 했었어요, 원래. 예, 원래 네. KBO에서 지금 자수를 하면 영구 제명이 아니라 네. 그냥 2, 3년 후에 유예 기간을 그쵸. 두고 복귀시켜 주겠다 했는데 이게 네. 생각보다 좀 크네요. 사건의 파이가 좀 커요, 지금. 그러니까 유창식은 원래 자기가 승부 조작을 했다고 이제 자수를 한 입장이었는데, 이게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심지어 자기가 배팅까지 했던 그런 기사까지 뜨는 바람에 유창식 관련해서는 이 선수 좀 KBO에서 살아남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지금 이미 네. 평판은 좀 바닥을 찍었고요. 네. 이제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일단은 검찰에 송치가 됐다고 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유창식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조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고, 한번 이제 저희가 한번 표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승부조작.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메인이에요. 예, 사실 원래 주 이슈는 이재학 선수가 그쵸. 승부조작을 했냐 안 했느냐 그거였는데 이성민 선수가 주인공이 됐어요. 그쵸. 오히려 이재학 선수는 승부 조작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이제 자신이 스포츠 베팅에 참가한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재학 선수는 문제가 됐던 거고,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이성민 선수가 이제 조금 오늘 많이 이슈가 됐죠. 예, 좀 이성민 선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원래 대구 상원고 출신이었고 삼성의 김상수 선수와 동기예요. 네. 그런데 프로에 가지 못해서 영남대로 갔는데 영남대에서 140km 중반대의 지저분한 공과 포크볼 등을 바탕으로 대학 리그 최고의 투수가 됐죠. 실제로 요즘 같은 추세에 대졸 투수한테 3억 원까지 안 줘요, 사실. 맞아요. 왜냐하면 나이 많은 미필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제 또 NC 입단했을 때 이 선수가 또 이제 유망주로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였단 말이에요. 예, 선발과 불펜 오가면서 고군분투 해줬어요. 맞아요. 최근강 선수랑 같이. 근데 이제 신인 시절에 이제 그런 활약을 보여주고 나서 2014년도에 이제 KT 위주로 이제 신생팀 특별 지명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긴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성민 선수를 왜 풀었냐는 의혹이 조금 그때 많았었잖아요. 예, 실제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네. 과연 NC 다이노스가 창단한 지 얼마 안 됐고
창단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유망주랑 젊은 선수들은 많은데 과연 누가 풀릴 것인가 모의 테스트도 많이 해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성민 선수는 거의 포함이 됐었어요. 아무리 대조를 미필이더라도 3억까지 주고 특별 우선 지명을 했던 유망주인데 이렇게 쉽게 풀려냈는데 풀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됐던 건 아닌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풀었는지 좀 견적이 나오죠. 그쵸. 아무래도 요 건 때문에 이제 NC 구단이 어떻게 보면 조사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승부 조작 은폐, 요런 어떤 부정행위가 조금 이제 조사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제일 큰 피해를 본 구단은 결과론적으로 지금 롯데가 본의 아니게 좀 피해를 본 구단이 됐단 말이에요. 예, 롯데 같은 경우는 네. 예, 뭐 가장 이성민을 마지막에 받은 구단이기 때문에 네. 좀 그거 아시잖아요. 폭탄이 터질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파편 가장 많이 받는 거. 그러니까 이제 폭탄을 KT가 받았다가 KT에서 터지지 않고 지금 롯데 가서 좀 터지기도 했는데, 참 요게 또 트레이드가 말이 많은 게, 또 이제 박세영 선수랑 또 이제 장성호 선수 트레이드 때 넘어간 거잖아요. 예, 사실 이때 메인은 말 그대로 박세웅과 장성우였는데 네. 그때 이 얘기가 많았어요. 장성우가 분명히 네. KBO 1군 주전포수급 기량을 이미 갖고 있는 유망주지만 그러니까요. 박세웅은 물론이고 굳이 이성민까지 줘야 하나, 네. 이거는 당장 현재를 얻겠다고 너무 미래까지 다 내주는 게 아니냐 싶었거든요. 음, 그런데 갔을 때 실제로 잘했어요. 작년에 마무리 투수도 잠깐 맡아서 맞아요. 7세이브 정도 했고 연봉도 올해 9,500만 원까지 올라갔고, 네. 그런데 뭐 그 전부터 멘탈이 좀 말이 많았어요. 뭐 경기 중에 인스타다 걸리기도 하고. 아, 그쵸. 그런데 뭐 그 멘탈이 아니나 다를까 뭐 승부 조작으로까지 이어졌었네요. 그쵸. 설마 이때 이제 SNS를 통해서 요 기사가 뜨기도 했었는데, 설마 이때 그 스포츠 베팅과 관련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예, 근데 이때 네. 썰이 있었어요. 그 SNS에 접속해서 좋아요 누른 게 네. 이쁜 여자 사진 보고 좋아요 눌렀다는 썰이 있거든요. 아, 그런데 네. 사실 뭐 조작을 했다는 게 NC 시절이니까 네. 뭐 이때의 기준으로 2년 전이죠. 네. 그리고 잠시만요. 지금 채팅창에, 아이고, 자, 이거,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거 오나. 채팅창에 좀 몇몇 분들이 이제 질문을 올려주시고 계신데, 서정호 사태님께서, 제이는 무혐의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네. 그 장원준 선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때 PD 수첩 때 장원자가 적힌 그 선수 이름이 있었는데 이걸 뭐 JTBC나 다른 데에서 알아보니까 이 브로커가 믿을 만한 브로커가 못 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취재를 안 하기로 했다. 덕분에 PD 수첩은 자기들의 격을 스스로 깎아 먹었거든요. 아, 그쵸. 딱히 믿을 만한 사람도 아닌데 수첩에 적혀 있는 거 가지고 판단을 해버리니까 뭐 실제로 네. 7월, 8월에 뭐 각 구단 주축급 선수들이 잠깐 일시적으로 2군으로 갔을 때 뭐 별 얘기 많았잖아요. 뭐 양의지가 승부 조작했다더라. 네. 이재학이 했을 때 김태군도 같이 했다더라. 네. 근데 이게 사실 근거가 없었던 게 너무 많았잖아요. 맞아요. 이거랑 비슷하다고 봐요, 저는. 아무튼 그때 이제 PD수첩이었나요? 거기서 예. 방송을 했을 때도 참 타이밍이, 이게 주목을 못 받는 시점에서 이 승부조작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그다지 이슈가 크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얼마 안 있어서 묻혀버렸고. 하지만 이번에 어떻게 보면 빵 터졌기 때문에 조금 요거 관련해서는 야구계가 한번 싹 청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요거 관련해서 우선 선수협이 이제 이전에 유창식 자수했을 때 선수협이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선수협이 발표했던 내용이 이제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네, 미리 자수를 해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한번 저희가 표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제 그때 이제 선수협 회장이었던 이호준 선수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승부 조작 행위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안 된다. 요약을 해보자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선수협은 이렇게 선수협이 이제 조작을 할 수 없게 보호를 할 거고, 이제 어떤 야구계 관련 행사와 관련해서 절대 참가시키지 않겠다라고 이제 강경책을 내놓기도 했고. 자, 그리고 다음 표로 보여주세요. 이제 이 사건이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우리 선수 연대 책임을 부과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선수협 내부적으로 20억이라는 액수 벌금을 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조금 논란이 될 만한 거리가 뭐냐면요. 이 내용을 발표했을 때
과연 요 발표한 시점을 기점으로 이 전에 승부 조작을 분명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있었죠. 근데 과연 그 내용이 이 내용을 발표한 후에 만약에 밝혀진다면은 이해가 가시나요 혹시? 예, 이해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발표와 이 이호준 선수 회장이 얘기했던 시점과 선수 그 승부 조작이 발생했던 시점이 만약에 이전인데 그 이전에 했던 범죄가 밝혀진 시점이 최근이다. 요랬을 때 과연 선수협이 과연 책임을 져야 되느냐? 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게 음. 이때 기간이 그 자수 기간이랑 좀 맞물려져 있었는데 그 맞아요. 기간에 자수를 안 했다? 네. 그거는 선수협이 책임져야 돼요. 그 선수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승부 조작이라는 거에 대해 뭐 저희가 7월 8월에도 방송을 했지만 네네네. 메이저리그는 통상 최단타 1위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가 메이저리그 명예전당에 못 갔어요. 네. 피트로즈 선수가. 아 맞아요. 근데 이 선수는 조작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감독으로 나선 경기에 배팅을 배팅을 한 했고 딱히 그 재미로 한 거거든요. 진짜 제가 돈 달려고 한 게 아니라.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영구 제명돼서 지금 야구 행사를 아예 못 나와요. 야구 행사 못 나고 그냥 뭐 WWE 이런 데 가서 막 트리플 H한테 막 백바디 네네. 드롭 맞고 막 언더테이커한테 막 땅에 묻히고 이런 거 뭐 예능이나 찍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수협 관련해서는 분명히 저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자숙 기간을 줬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조심스러운 발언일 수도 있는데 분명히 구단과 어느 그런 선수협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내용을 알고 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네. 다 쉬쉬했겠죠. 그렇죠. 분명히 쉬쉬했던 분위기가 분명히 없지 않을 것 같고 그게 뒤집어졌기 때문에 선수협에서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나라 특유의 그 정문화라는 게 있죠. 그 네. 군대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아, 누, 그쵸? 누가 봐도 가혹행위 하는 거 아는데 말하면 내부 고발자 되니까 아니면 괜히 그 자기가 찌른 사람이랑 좀 사이 안 좋아질까봐 네. 이래서 좀 안 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 자기들끼리도 쉬쉬한 게 없지 않아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분명히 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선수협 입장에서 과연 이호준 이제 선수협 회장이 아마 조금 요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인터뷰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심지어 자기 구단에서 나온 거예요. 그치 이게 또 하필 자기 구단에서 나왔어요. NC 구단에서. 이 형이 좀 말년에 좀 똥을 묻히시고 계세요 지금. 그쵸. 아마 이호준 선수가 뭐 몰랐을 거예요. 아마 이호준 선수도 뭐 몰랐을 수도 있고 몰랐을 거라고 믿고 싶은데 예. 네. 그래도 아무래도 선수협의 리더로서 이런 책임은 좀 져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이미 이성민의 혐의가 사실상 확정이 되었는데 맞아요. 이거를 과연 NC 구단이 어떻게 처벌을 받아야 하냐, 어떻게 롯데와 KT에 보상을 해야 하느냐 그 문제가 좀 많이 맞아요. 불거지고 있어요. 지금 요거 관련해서 진짜 그쵸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NC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테임즈 올 시즌 음주 사건부터 해서 뭐 이태양 또 이재학도 계속 승부 조작과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구단의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땅으로 거의 추락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하필 이성민 건까지 터지면서 지금 아예 어떻게 보면은 구단의 존폐 여부까지 흔드는 그런 상황까지 사태까지 왔어요. 그 뭐 가장 팬들이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 네. 뭐 구단 패단은 솔직히 말도 안 되고 1라운드 지명권을 뭐 3년 내지 5년 동안 뭐 박탈을 해야 한다 이 얘기가 있는데 네. 실제로 NBA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정확히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네. 어떤 선수가 부정계약을 했던 이유만으로 그 팀이 5년 동안 1라운드 지명권을 빼앗겼어요. 아, 그러니까 농구는 특히 야구보다 더 심하잖아요. 그쵸. 5명이서 경기하니까 1라운더를 5년 동안 5명 뺏긴다고 생각하면 농구 1라운더는 거의 올스타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중이 더 크죠. 드래프트에 있어서. 그리고 뭐 이거는 징계는 아니지만 예전에 현대 같은 경우도 연고지 이전할 때 네. 아, 그쵸. 연고지 이전할 때 그 수원에 가 있는 사이에 1라운드 지명을 또 몇 년 동안 못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구단이 히어로즈, 넥센 이렇게 바뀌면서도 매번 투순환에 시달렸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당연히 그 10억은 배상해야 하고 네. 그에 준하는 선수 한 명을 네. 뭐 보험연사를 굳이 20인이 아니라 15인으로 묶든 20인으로 묶든 25인으로 묶든 그 외에 있는 선수 한 명을 지명하게 해야 하고 네. 그리고 드래프트 그 제한은 좀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이건 페널티를 줘야 하니까. 그쵸. 제가 볼 때 요 페널티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전북 이제 좀 사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K리그에서 전북 구단이 매수를 했다. 이런 입장에서 승점 9점을 삭감 받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또 올 시즌
결과적으로는 우승도 놓치기도 했고 그런 솔직히 이것도 어떻게 보면 페널티가 좀 개인적으로 작았다고 봐요. 예. 상당히 작았기 때문에 KBO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야구가 우리나라 국민 스포츠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팬층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인기를 생각해서 덮고자 하더라도 진짜 한번 싹 쓸어버릴 때 아예 청소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NC에 이제 제재를 가할 때도 이게 해체라는 어떤 최악의 수단까지 간다기보다는 조금 그 선 내에서 개인적으로 강경책을 좀 펼쳤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게 이제 과연 어떤 식으로 과연 제재를 가하게 될지 아마 그게 드래프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최고의 이제 형을 가한다면 최고의 형을 받는다면 네. 근데 사실 이거는 돈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가장 간단한 문제이긴 한데 네. 그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 보호명단 이외의 선수를 내주는 그 비중을 더 높여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20인 외에 박 선수 뭐 2명 지명을 하게 해준다는 게 네네네네. 뭐 결국 선수로 보상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거는? 그쵸. 이게 아무래도 이 실질적인 처리는 선수 보상 문제도 있고 이게 야구가 어떻게 보면 승점을 깎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예, 단순히 경기수에 페널티를 준다고 해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안 바뀌고요. 그쵸. 이거는 구단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좀 제재가 가해지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표에서 보다시피 이게 야구 내에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엄연히 형법을 따지자면 사기죄에 해당을 해요. 예, 실제로 그 NC 네. 구단 인사 2명 같은 경우는 사기죄로 지금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리고 또 이제 KBO 프로야구 규약에 나와 있는 건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에 따르면 구단이 이제 소속 선수의 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음에도 딱 맞아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이를 숨긴 채 그 선수에 대한 선수 계약을 다른 구단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 구단은 이적료, 이사비 등의 비용을 양수 구단에게 배상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KT에 돈을 줘야 된다라고 이제 KBO가 직접 얘기는 했어요. 예. 근데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처리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사실 사례는 다르긴 한데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도 좀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어떤 거 말씀이시죠? 그 마이애미 말린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트레이드 그쵸. 때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콜린 레아라고 90년생 젊은 투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팔꿈치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부상 관련 메디컬 기록을 숨긴 채 마이애미에 넘겼죠. 네. 근데 실제로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한 경기 뛰자마자 그 선수가 팔꿈치 부상으로 뻗어버리니까 맞아요. 결국 사무국에 고발을 했고 사무국에서는 트레이드를 한번 물을 수 있게 기회를 줬죠. 실제로 다시 물러줬죠. 맞아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관련해서 또 배상을 해야 된다 보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피해를 입은 구단은 롯데 구단인데 근데 롯데한테도 제가 네. 봤을 때는 도의적이든 제도적이든 분명히 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KT 같은 경우는 조작한 선수를 떠났다는 그 뭐 실질적인 불명예는 남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불명예가 담겨져 있다고 보고 네. 롯데는 지금 실질적으로 1군 마운드에서 한 축을 담당해야 할 선수가 사라졌거든요. 맞아요. 분명히 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하고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아무튼 요 NC 구단 관련해서는 지금 끊임없이 또 기사가 뜨고 있고 또 제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봤는데 이성윤 선수는 또 이제 자기는 하지 않았다. 이게 계속 번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문우람도 마찬가지예요. 문우람도 네. 말했잖아요. 그냥 브로커한테 1,000,000원짜리 시계 받았다고 그냥 그 선물로 받은 거고 난 그쵸. 주작하지도 않았다. 근데 어떤 미친 사람이 아무리 돈이 썩어 넘쳐나도 1,000,000원짜리 시계를 공짜로 줘요. 맞아요. 그건 아니거든. 그것도 이제 또 검찰에서 또 이제 분명히 증거를 잡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 이성민 선수가 지금 어떻게 보면 박현준처럼 좀 심리적으로 좀 쪼이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조금 이런 말을 한 게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을 해봐요. 예, 뭐 그런데 또 마지막으로 또 짚고 넘어갈 게 이재학 선수도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물론 맞아요. 승부 조작은 무혐의이긴 한데 네. 그 사설 도박을 했다. 근데 이게 또 프로야구 선수가 도박을 했을 경우 얼마나 큰 파장이 미치는지 작년에 제가 25년 동안 편지를 하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의 투수 3명이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재학 선수도 징계가 불가피한데 본인도 계속해서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설 도박을 한 선수에 대해서는 네. 징계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노정호 에디터는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애매한 게 지금 공소시효는 또 이제 끝난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아무래도 KBO 자체 내에서 이제 이재학 선수에게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제명까지는 조금 너무 가혹하지 않나. 네, 저도 좀 제명은 네, 제명까지는 좀 가혹하지 않나 싶고 또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제가 약간 좀 인정이 좀 들어갈 수 있는데 이재학 선수 부모님이 편의점을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진짜 그 이재학 선수를 정말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이제 NC 팬들이 이제 그 편의점을 찾을 때마다 이재학 선수 부모님인 걸 또 알더라고. 되게 닮으셨대요. 아 그래요. 아, 네. 딸기상이신가 보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이재학 선수가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런 어떤 한순간의 실수로 어떻게 좀 금액이 좀 크기는 하겠지만 이런 한순간의 실수로 좀 제명까지 가기에는 좀 안타깝지 않나 싶고 조금 형벌을 좀 강하게 강한다면 좀 2시즌 정도는 아예 출전을 정지. 2시즌이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과하신데 네. 저는 그 작년에 안지만 윤성환 같은 경우 좀 그 증거 부족 네네. 무혐의 판결이 났잖아요. 사실상 안지만은 지금 다른 걸로 엮여 있고. 그렇죠. 근데 임창용 선수 같은 경우는 벌금에다가 벌금 플러스 그 반년 출장 정지를 먹었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그런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렸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임창용 선수보다 도박을 한 시점은 훨씬 빠르긴 했지만 네네네. 시즌의 3분의 2 출장 정지에 벌금으로 반년치 연봉 정도는 부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프로 선수도 결국은 돈에 좀 많이 좌우되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의 금전적인 제재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재학 선수 관련해서 이제 그래도 조작은 그 소위 말하는 그 조작은 아니더라도 사설 근데 지금 분위기 자체가 강경하게 나가지 않으면 예. 네. 계속 반복될 분위기죠. 네, 아무래도 KBO나 선수협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인정을 좀 두고는 싶지만 그래도 좀 단칼에 한번 뵐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해서 2시즌 정도 출전 정지를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프로 선수가 2시즌 동안 게임을 안 뛴다는 것 자체는 커요. 네, 어떻게 보면 선수 생활에도 선수 커리어의 마감을 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가혹한 제재라고도 생각은 해요. 뭐 프로 선수가 운동을 못 한다는 것 자체가 크죠. 네. 너무 커요. 맞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 게 과연 김경문 감독은 이걸 몰랐을까? 근데 저는 사실 알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그 프로축구 전북이한테 터졌을 때도 최강희 감독 몰랐다고 할 때 진짜 실소가 나왔어요. 그게 네네. 프런트가 다 알고 있고 구단 내에서도 우리 심판한테 돈 줬지 이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이 몰랐다? 네. 이거는 그냥 코미디예요. 감독이 허섭이 감독인데 제가 아는 축구의 그 최강희 감독 그리고 야구의 김경문 감독은 구단 내에서 권한이 적은 편이 절대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몰랐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아무래도 그쵸. 김경문 감독도 저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김경문 감독 근데 스스로 이제 자기도 몰랐다라고는 지금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예. 저는 그래서 김경문 감독도 이런 인터뷰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도 알고 있었다는 걸 이제 나타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물러나야죠. 예, 그리고 네. 9월 때부터 결과에 상관없이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라고 발언을 한 게 네. 어쩌면 이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작 선수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두산 때부터 계속 이제 아껴왔던 제재 아니에요. 예, 이재학 선수 그렇죠. 같은 경우는. 근데 여러모로 네. 감독을 맡았던 팀들에서 말년에 선수들이 사생활 문제를 계속 속을 썩이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두산 시절에도 그 삿가 잘 쓰시는 분 그분이 좀 네. 많이 속을 썩였고 올해도 이재학, 이태양 그리고 자기 옛 제자인 이성민 등등 여러모로 본인에게는 좀 씁쓸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그리고 이재학 선수가 도박을 했다는 네. 그 해도 김경문 감독이 두산 마지막 시즌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이재학 선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순간의 실수가 평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말이 좀 어쩔 수 없이 이 선수들 상대로 본보기로 들어가야 돼요. 이미 박현준, 김성현이라는 맞아요. 조작 1세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두 명이 제가 볼 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발언할 수 있는데 그 두 명이 어떻게 보면 본보기였죠. 예, 본보기. 네, 제가 볼 땐 꼬리 자르기라는 느낌도 어느 정도 좀 강했어요. 그 두 명이. 만약 그때
만약 그때 뭐 한 시즌 출장 정도, 뭐 반년 출장 정도 이렇게 대충 어영부영 넘어갔으면 네. 지금도 계속 조작하고 있었을걸요. 맞아요. 그냥 좀 몇 달 쉬더라도 그냥 조작해서 돈 한번 벌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승부조작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전 개인적으로 조금 숙연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좀 생기네요. 예, 분위기가 좀 처지네요. 네, 이게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운 얘기이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지금 타이밍에서 승부조작이란 요 단어 자체가 야구의 존폐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단어고 사건이기 때문에 얘기가 또 조심스러워지기도 하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예, 뭐 계속해서 야구 인기 주기가 있었잖아요. 네. 2002 월드컵 때 바닥을 찍었다가 2006년 맞아요. 독일 월드컵 때, 2006년 WBC랑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기점으로 다시 살아났는데 네, 뭐 이렇게 팬들이 사랑해주고 성원을 해줬고 또 본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쌓아올린 인기를 본인들이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맞습니다. 특히 저는 또 그 야구를 보면서 자라왔고 그 야구가 너무 좋아서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음. 제 어렸을 적 동심 그리고 제 현재 그리고 제 미래의 인생까지 야구가 좀 그렇게 허무한 존재로 안 남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맞아요. 아무튼 승부조작 얘기 여기까지 해보죠. 네, 어차피 이제 저희보다 아무래도 조금 더 현장에서 계신 분들이 요 승부조작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좋은 내용을 전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오늘도 뭐 주간야구나 이런 데서 방송을 해주지 않을까. 예, 주간야구 야시장 이런 데에서 최고의 떡밥이죠. 네,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김성근 감독을 이제 유임한다라고 이제 하나구단이 결정을 했죠. 지금 수많은 하나 팬분들께서 뭐 잠을 못 이루고 계실 것 같아요. 좀 2년 네. 전이랑은 좀 다른 분위기로. 맞아요. 뭐 소위 말하는 뭐 성군일 줄 알았는데 암흑군주가 온 그런 느낌인데 그 암흑군주가 1년을 마치 채우겠대요. 그러니까요. 근데 대신 구단에서도 뭐 나름의 그 해결책으로 내놓은 게 뭐 박종원 단장의 선임이죠. 그렇죠. 우선 현장 경험이 있는 이제 박종훈 이제 전 감독을 이제 단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요 어떻게 보면은 요 박종훈 단장을 임명한 게 어떻게 보면 김성근 감독과 이제 조금 견제하는 입장에서 데려왔다는 얘기도 있고 우선 요 표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박종훈은 누구인가? 우선 아마 대부분 팬들은 LG 트윈스 감독 이렇게 좀, 아마 알고 예, 있겠죠. 올드하신 팬분들은 뭐 프로야구 초대신이나 뭐 이 정도로 알고 계실 텐데 맞아요. 또 지금 넥센 히어로즈의 박윤 선수의 아버님이기도 하죠. 뭐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두산 이군 감독 시절 뭐 박건우나 뭐 정수빈 뭐 이런 선수를 키워내셨기도 했고 맞아요. 뭐 본의 아니게 김용희를 LG로 보내주시기도 한 분이신데 대체적으로 감독 시절 때의 평화가 돌이었어요. 돌. 맞아요. 작전 더럽게 못 내고 네. 투수 교체 더럽게 못 하고 그런데 뭐 두산 이군 감독 시절이나 NC에서 그 고양 다이노스 본부장 하실 때는 여러모로 좀 평이 좋았어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감독의 자질보다는 단장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능력이 더 특화된 사람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두산의 지금 화수분 야구의 바탕을 마련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박종 감독이. 그만큼 이제 선수 스카우팅이나 육성적인 측면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아무래도 하나가 이번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좀 FA 영입보다 내부 육성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어떤 적합한 인물 중에 박종훈 감독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네요. 예, 뭐 박정원 감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육성에 좀 일가견이 있다 보니까 지금 하나에서 필요한 거는 뭐 현재 성적도 중요하지만 네. 지금 2군이 씨가 말랐잖아요. 맞아요. 2군에서 어떻게든 뭐 신고 선수 출신이나 아니면 상위 라운드 출신 가릴 것 없이 다 키워내야 하는 입장인데 요 몇 년 사이 FA 보상 선수로 내준 유망주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 올해 FA 시장에서는 손을 안 댄다고 해요. 우선 유망주 출혈도 컸고 다치기도 했고 하필 또 지금 최고 하나 투수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포텐셜이 높은 지금 김민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선수 생활에 어떻게 보면 존폐 위기까지 이제 오늘 어깨 수술을 받았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회장님께서도 느끼셨을 거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육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기 위해 박종훈 전 감독을 단장으로 데려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팬들 사이에서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이제 김성근 감독과 박종훈 감독이 역할을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이냐. 아무래도 이게 조금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예, 예전에 김성근 감독이 그 오비에서 김영덕 감독 이후로 2대 감독이었죠. 네. 2대 감독이었는데 그때 박종훈 감독은 프로야구 초대 신인왕이었고 감독과 선수로 만났던 사이였는데 이들이 설마 다툴까? 근데 제가 아는 김성근 감독과 그 제자들의 관계는 이렇게 다툴 만한 관계는 없었거든요. 근데 조금 서먹서먹하진 않을까요?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근데 이 두 분이 좀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예. 네. 혹사. 네, 그거 관련해서는 조금 공통된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LG 시절에도 이제 임찬규 같은 경우에는 예, 많이 굴렀죠. 그쵸. 이제 박종훈 감독 덕에 많이 굴렀고 어떻게 보면 김성근 감독을 대표하는 게 혹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공통점이 있긴 해요. 예. 부디 뭐 그 점으로 좀 공통점을 갖고 있지 말고 네, 단장일 때 보는 눈이랑 감독일 때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혹사는 어떻게 좀 컵을 좀 쳐줬으면 좋겠어요. 네, 뭐 못하게. 맞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업무에 있어서 김성근 감독이 그동안 이제 아들 김정준 전력분석위원인가요? 예, 전력 분석관이죠. 네, 전력분석가가 한 게 어떻게 보면은 선수단의 전권을 모두 쥐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2군 감독이었던 이정훈 감독과도 좀 사이가 안 좋았다는 후문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김성근 감독의 조금 역할을 조금 제한을 두면서 박종훈 지금 단장의 조금 관리하는 영역을 좀 늘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일각에서는 그 김성근 감독이 뭐 원래는 경질될 뻔했으나 뭐 네. 엠스플 그 보도가 좀 컸잖아요. 거의 맞아요. 뭐 인권 유린 수준이었는데 아, 그거는 저 충격 많이 받았어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뭐 유의만 하는 대신에 좀 그 선수단 인권 문제나 뭐 이런 건 좀 프런트한테 맡기라 이렇게 전권을 네. 일부 포기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다고 그런 썰도 있거든요. 그쵸. 뭐 이렇게 보면 뭐 최근 뭐 SK도 그렇고 넥센도 그렇고 프런트 야구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데 네. 어쩌면 지금 하나는 올해가 어쩌면 내년이 어쩌면 과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현장 야구와 프런트 야구의 그 중심에 있는 그 과도기. 그쵸. 특히 넥센이나 SK 그리고 이제 두산의 김태룡 단장까지 요 어떻게 보면 새 구단은 감독보다 단장의 파워가 훨씬 센 구단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하나도 그런 어떤 지금 넥센이나 이런 두산 좀 상위권 팀들을 좀 이미지 메이킹해서 박종훈 단장에게 권한을 실어줄 것이냐 요게 조금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 출신 단장에 대해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네. 뭐 비록 메이저리그에서는 좀 욕을 먹고 있지만 그 제리 디포토 단장 같은 경우도 원래 콜로라도에서 투수였다가 맞아요. LA 엔젤스의 단장으로 갔거든요. 네. 그리고 예전 애틀랜타 황금 시대를 열었던 바비 콕스 감독과 존 슈얼츠 단장 같은 경우도 어떨 때는 코스 감독이 단장이었던 시절도 있었고 슈얼츠 단장이 감독이었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난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면 단장으로서 충분히 뭐 그 현장과 프런트 간의 그 간극을 많이 좁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저는. 맞아요. 아무래도 그쵸. 근데 이제 지금 박종훈 감독을 데려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내부 육성을 조금 부탁한다. 아무래도 이런 의도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나의 어떤 유망주 그런 팜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과연 내부 육성이 가능한 상황일까? 저는 이 부분에 좀 의문이 들기는 해요. 사실 네. 이거 같은 경우 좀 모든 그 이런 허울을 김성근 감독에게 씌우는 건 너무 가혹하지만 예전에 프로야구가 10년 전, 15년 전에는 신인 지명할 때 더 이상 드래프트 할 선수가 없으면 그때부터 드래프트 안 해도 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 같은 경우는 다른 구단이 매년 10명, 11명 지명할 때 자기들 그냥 5명 지명하고 끝내고 이랬고 네. 또 실제로 유망주들을 데리고 따뜻한 곳에 가서 전지훈련을 해야 하는데 그 고등학교, 대학교 가도로 반 애들 데리고 제주도에 가서 막 벌벌 떨어가면서 훈련을 했대요. 그러니까 또 하필 지금 유망주 씨가 많은 상황에서 근데 또 나간 애들은 또 터지고 사실 박한길, 조영우 뭐 얘네가 터졌다고 보기 힘든데 네. 오준영, 노수광 얘는 그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올 시즌 한화 중견수가 이용규였고 좌우익은 그냥 노땅들이랑 젊은 뭐 양성우 뭐 이런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했는데 양성우 선수도 유망주 치고 젊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양성우를 볼 때마다 느껴요. 만약 오준영, 노수광이 양성우의 경쟁자였다면 얘가 과연 1군 무대에서 6번 타자 칠 수 있었을까? 전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박한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향후 한 2, 3년만 지나면은 팀의 불펜이 됐건 뭐 선발이 됐건 저는 어느 좀 중요한 쪽은 비중을 좀 차지할 수 있는 투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마침 간 팀이 롯데잖아요. 네. 롯데가 투수력이 약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박한글 같은 경우 좀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 투수도 보내버렸고. 그래서 과연 박주원 감독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황폐한 지금 그냥 밭이에요. 과연 여기 어떻게 씨를 뿌리냐가 이제 박주원 감독의 과제가 될 텐데. 근데 또 문제는 씨를 뿌려도 그 뿌린 씨를 김성훈 감독이 쪽쪽 빨아먹잖아요. 예, 익기도 전에 쓱 네. 가져가시죠. 전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게 이번에 지명됐던 김진영 선수 시카고 컵스에 아, 네, 다녔는데 맞아요. 이 선수가 또 마침 하나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깨가 또 싱싱하다고 해요. 공이 가면서 또 쉬기도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 선수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여기에서 드러나겠죠. 감독의 역량은 사실 2년 동안 드러났는데 이제 프런트의 역량이 드러날 때입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하나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하나의 미래를 또 한번 저희가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예, 뭐 매년 떡밥이 됐었잖아요. 과연 내년은 꼴찌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해서 최근 2년 동안에는 과연 5강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맞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적보다 선수들의 건강이 좀 더 걱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올 시즌 도중에 시즌 막판 도중에 권혁 선수와 송창식 선수는 수술을 받았고 또 심수창 선수 같은 경우는 거의 4일 연투인가 5게임 연속 연투인가 이런 어떤 혹사도 당하기도 했잖아요. 예, 특히 심수창 선수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그 전날 불펜으로 나와서 다음날 선발로 나와서 두산전에서 5이닝 무실점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하나 같은 경우는 지금 젊은 투수들 중에서는 사실 쓸만한 투수가 뭐 많진 않았지만 그마저도 지금 씨가 마른 상황이어서 맞아요. 투수는 사실 가비지 이닝 정도는 뭐 김범수나 이런 애들이 좀 많이 이닝을 먹어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투수진의 사실 혹사는 불가피해요. 불가피한데 그 정도가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사진을 보니까 또 떠오른 게 있는데 권혁 선수와 관련해서 또 얼마 전에 기사 하나 떴었잖아요. 아, 네. 자비로 수술해라. 그렇죠. 자비로 수술해라. 그래도 시즌 끝까지 뛰어달라. 권혁 선수가 오죽하면은 못 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굳이 김성근 감독은 뛰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지금 이 사진만 봐도 내년 시즌에 뭔가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예. 예상을 해봐요. 실제로 그 이병훈 해설위원이 작년에 말했잖아요. 하나 네. 선수들 다 대포 주사 맞고 뛰고 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저거 그냥 궁예질 하는 거다. 근데 지금 권혁 선수 그 인터뷰나 네. 혹은 주사 맞을 뻔 좀 수술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거 보면 대포 주사를 지지했을 것 같아요. 이 대포 주사가 무서운 게 통증을 사라지게 하지만 통증이 없어졌으니까 그 던지는 투수 입장에서 더 세게 던지고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오히려 더 이제 예, 몸은 계속 망가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과연 요 세 명이 과연 내년 시즌에는 과연 정상적으로 등판을 할 수 있을까도 조금 뉴스 특보로 이렇게 네,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런데 사실 네. 투수진은 뭐 내년까지는 그래도 노장 투수들의 비중이 높겠지만 사실 불펜보다 더 문제는 선발. 아, 그쵸. 선발은 사실 올 시즌 초반에 좀 안 돌아가서 그렇지 그 다음부터 중반부터는 잘 돌아갔거든요. 5인 로테이션. 뭐 맞아요. 비록 용병들이 못 해주긴 했지만 그렇게 막 큐고까지 할 건 아니라고 봤는데 삼성 같은 경우도 플랜드가 7점대 찍었지만 매 이닝 6이닝 5이닝씩 아, 먹어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선발 로테이션만 어찌저찌 지켜주면 불펜 투수들 1년 내내 건강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발 이성열, 장민석 이런 선수 좀 쓰지 말고 유망주들 뭐 예를 들면 뭐 양성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양성훈이 기회 줘야 돼요. 네. 양성훈 말고도 뭐 다른 짜잘한 선수를 좀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김성훈 감독 특성상 그런 기회를 거의 안 주는 편이에요. 네, SK 시절에도 제가 봤기 때문에 유망주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감독은 아니고 우선 내년 선발진부터가 우선 걱정이긴 하네요. 뭐 사실 올해는 뭐 서키엄프나 마이스트리 그리고 뭐 네. 카스티요, 뭐 로저스 이렇게 확실하게 로테이션을 지켜줬던 투수가 냉정하게 말하면 카스티오 한 명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카스티오도 기복이 좀 있었고 그래서 차라리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차라리 피어밴드 수준 정도의 투수만 있었어도 로테이션이 좀 잘 돌아가지 않았을까. 국내에서 좀 검증된 투수. 예. 그쵸.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하나의 스카우터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로 오는 용병들은 한번 조금 KBO 작년 영상을 보고 아 내가 이렇게 쓰이겠구나
좀 개인적으로 좀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그리고 뭐 올해 카스티오나 서캠프를 보니까 차라리 작년 탈보트는 양반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3일 휴식하고 등판하긴 했지만 불펜 알바를 뛰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결국 작년 로저스, 작년 탈보트 정도로 로테이션을 지켜줄 투수만 있다면 내년 하나 투수진은 아직까진 경쟁력이 있다. 근데 김성근 감독이 과연 로테이션을 지킬지 저는 이후의 관건이긴 하거든요. 저는 예전에 이 생각을 해봤어요. 네. SK 시절이랑 뭐 지금이랑 투수 기용하는 기본 틀은 똑같지만 똑같아요. 네, 그 맞아요. 차이는 좀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생각을 SK 시절 때는 뭐 로저스도 죄송합니다. 레이번도 있었고 글로버도 있었고 그쵸. 뭐 로마노 이런 선수들이 있었고 사실 그때도 뭐 매그레인이나 뭐 얀 이런 선수들은 못 던지면 조기강판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게. 그래서 어쩌면 한화에는 과거에 레이번이나 뭐 이런 글로버 같은 투수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근데 지금 보니까 있어도 그렇게 안 쓸 것 같아요. 요새 하는 걸 보면. 그쵸. 그리고 이제 엑세이션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 이제 하나는 투수인데 포수진 연령대가 10개보다는 좀 가장 높다. 지금 네, 예 조인성, 차일목, 허도환 이 세 명은 좀 문제가 많고요. 뭐 그렇죠. 정범모도 사실 올해는 전력에서 빠졌잖아요. 근데 그 다음으로 어리다고 볼만한 포수가 박노민인데 박노민도 네, 사실은 우타 대타로밖에 안 쓰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박노민도 나이가 젊은 거 아니에요. 84예요, 84. 아 진짜 포수들 나이가 이미 다 보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이 엄태용, 지성준인데 엄태용, 지성준은 전력으로 보는 느낌이 아니고 이준수 같은 경우는 이준수도 그냥 2군에서 거의 못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대만큼 또 성장을 못하는 것도 있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나성용도 하나가 파란 거잖아요. 예, 빠져나갔죠. 네, 빠져나갔고 또 이제 기아로 이제 넘어간 한승택이 한승택까지. 있고요. 한승택 포스트 시즌 때 보니까 하나 있었으면 올해였다면 무조건 주전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준수 같은 경우는 사실 체구가 작다 보니까 한계가 명확하긴 했는데 그래도 감독이 좀 미래를 생각했다면 네. 지성준이랑 이준수 정도는 좀 1군에서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좀 봐줄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고 느꼈는데 근데 좀 김성근 감독 성향이 이거예요. 유망주 중에 2할 8푼 정도 칠 기량이 있지만 한 네. 2할 2푼 정도밖에 기대가 안 되는 유망주가 있고 2할 5푼은 확실하게 보증해주지만 그 이상은 치지 못하는 베테랑이 있으면 후자 써요. 맞아요. 베테랑 써요. 예. 아무래도 경험이나 이런 부분도 중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아무래도 주전 포수는 이제 전 개인적으로 차일목이랑 조인성이 번갈아가면서 쓸 것 같고. 지금 말씀해 주신 한승택, 김민수. 그 한승택, 김민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김웅룡 감독은 아무리 보수적인 야구인이어도 자기가 삘이 오는 유망주 있으면 맞아요. 무조건 박아놓고 기회 주거든요. 네. 한승택 같은 경우도 1할 2푼 칠 때까지 계속 믿어줬고 김민수도 2014년에 개막전 포수로 썼어요. 근데 이 두 명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경험은 차일목, 조인성한테 밀릴지 몰라도 포수로서의 스킬 뭐 이런 거는 이 둘이 절대 뒤진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심지어 그 당시 기회 받았던 뭐 엄태용이나 지성준 같은 경우도 기량적으로만 보면 1군에서 기회를 주면 잘할 텐데 네. 좀 아쉬워요. 차일목 같은 경우도 학번이 9900학번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차일목은 어떻게 보면 하나 와서 조금 기아 시절보다는 나아졌다는 평가도 받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미래까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하나의 포수 팜도 좀 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실 이렇게 암흑기가 왔을 때 그 암흑기를 넘겨줄 베테랑 포수로는 차일목이 괜찮아요. 맞아요. 실제로 기아에서 FA 계약했을 때도 2군에 계속 있으면서 백용환, 이용구, 뭐 이성우 이런 선수들한테 계속 튜터링을 해줬다고 해요. 거의 플레인 코치처럼. 그리고 실제로 올해 하나 와서 푸더크 동작을 바꾸면서까지 해서 본인이 올해 도루 저질까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선수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젊은 포수가 나와서 전성기가 오면 다행인데 지금 하나의 사정이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차일목 이후에 만약 포수가 사라지면 그때도 다른 곳에서 주워올 것 같아요. 이러다 다시 한번 폭스를 데려오는 게 그러니까 뭐 올해 뭐 로사리도 네. 포수 봤었는데 뭐 그쵸. 현실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무튼 이제 하나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모든 포지션이 지금 다 걱정이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그리고 또 올 시즌 외부 FA 영입을 안 나선다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아무래도 내년에 이제 정근우와 이제 이용규가 또
FA가 되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것까지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우선 그래도 김성근 감독이 와서 어느 정도 이게 좋은 의미로 좀 효과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야구가 인기는 많아지긴 했어요. 예, 일단 가십거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 팬들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하나 경기가 가장 시청률이 높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팬들이 울고 웃는 경우도 더 많아졌는데, 과연 내년에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행복이 기준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네. 뭐 야구를 재밌게 본다는 게 행복이라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하나 팬들이 그렇게 욕을 하는데도 팬들은 야구장에 정말 많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게 매년 띄엄띄엄 있으면서 네. 또 그 선수가 오래가지 못하더라도 일단 매년 한 명씩은 나와요. 2013년도에 송창현이 나왔고요. 그러니까요. 2014년에 이태양이 나왔고, 그래도 올해는 또 하주석이 나왔고, 지난해에도 여러 김혜성 같은 경우도 생애 초 2자릿수 홈런 쳤고,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뭐 매년 투수진이 발목을 잡긴 했지만, 하나가 원래 옛날에도 투수로 승부 보던 팀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한때 구대성, 네, 레전드들이 송진우, 있었죠. 정민철 요 선수들 있을 때는 이제 선발 야구 가능했던 그런 팀이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긴 해요. 아무래도 하나 입장에서 올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용병 농사가 좀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타자는 뭐 로사리오급을 뭐 다시 몰아오면 정말 좋겠지만, 근데 일단 외부 FA에 손을 안 댄다는 거는 유망주 중에 신성현이 어떻게든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강경학도 플레잉 타임이 조금은 보장될 거거든. 뭐 저는 오히려 타자 용병보다는 투수 용병이 관건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쵸. 그걸 써먹는 분도 관건이고. 아무튼 제가 댓글 확인을 못했네요. 이제 야마도라님께서 로저스 다시 영입한다는 썰이 있던데요. 제발 썰이길 바랍니다. 그렇게 안 좋게 나갔는데 네. 다시 들어오면 한국 야구 얼마나 호구로 보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로저스의 상태 관련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로저스 혹시 최근 근황 아시나요? 뭐 수술을 받았던지. 그런데 그래서. 팔꿈치 재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네네. 내년에 자기 원래 공이 나오진 않을걸요. 맞아요. 올 시즌 구속이 그렇게 팍 준 거 보면은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사실 전 지금 로저스가 만약 다시 돌아온다고 쳤을 때 딱 기대치가 지금 배영수랑 똑같아요. 맞아요. 배영수 선수 그 팔꿈치 뼈 조각 제거 수술한 다음에 지금 2군에서 공이 129, 131 이렇게 나온대요. 유희관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참 이게 근데 배영수 선수 같은 경우는 김성근 감독이 자꾸 기대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회복이 이제 쉽지 않다고 봅니다. 솔직히 지금 2006년으로 아시는 게 아닐까요? 근데 약간 전병두 같은 냄새도 전병두 선수를 좀 떠올리기도 하고 있고. 자, 삼성 팬이지만 네. 배영수 선수는 그대로 삼성에 남았어요. 어차피 액수가 차이가 없었더라면 그 하나랑은 수비도 다르고 불펜도 다르니까 네. 기회도 다르고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든 기회를 받아가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커리어를 쌓아갔을 텐데 너무 좀 무리수였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박종훈 감독 얘기도 해보고 하나의 미래 관련해서 또 얘기도 해봤는데 혹시 뭐 하나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좀 더 질문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질문을 한번 남겨주시고요. 마침 남겼네요. 만약 배영수가 삼성에 나오다 2015년 두산에 그런데 작년 배영수는 그 클로이드랑 크게 다를 바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그거예요. 4차전에 장원삼을 땡겼었을까 배영수를 썼을까 그 차이지 딱히 달라졌을 것 같진 않고요. 저도 딱히 달라질 것 같진 않아요. 배영수 선수가 그렇게 한 팀의 우승을 자주지할 만한 그런 몸 상태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05년 배영수였다면 인정합니다. 그쵸. 2005년 배영수였으면 충분히 한 팀을 바꾸고도 남아요. 네, 그 이치로 이제 맞추던 그때 아, 부위만 예. 있었어도 예, 그때 구대성 선수가 말했대잖아요. 자기가 맞추면 별로 안 아프니까 배영수 선수 보고 맞추라고. 그러니까요. 참 배영수 선수도 지금 배영수 선수가 지금 교육리그에서 지금 뛰고 있나요? 예, 지금 뭐 마무리 훈련 참가한다고는 하는데 근데 배영수 선수 같은 경우도 윤상원 선수랑 달리 구석이 좀 나와야 돼요. 구석이 안 나오면 답이 없어요. 실제로 2009년도 때 1승 12패 찍었을 때도 네. 직구 구석이 막 138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던지는 거는 팔꿈치 수술밖에 나 154, 153 찍던 시절만큼 던지니까 맞아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주 변화구가 다 슬라이더 스플리터처럼 구석이 네. 좀 받쳐줘야 하는 건데 안 되잖아요. 속죠. 예, 안 네. 속아요. 속을 리가 없죠. 리미트하게 떨어져요. 그거 속으면 프로 초짜. 경험 없는 유망주.
지금 하나 이제 한번 요거 한번 예상해 볼까요? 하나가 과연 내년에 몇 위 할지. 내년에 몇 위 할지와 좀 변수가 될 만한 어떤 선수나 조금 불안 요소는 어차피 매 모든 게 불안 요소긴 한데 하나의 좀 순위를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저희가 하나, 둘, 셋 하면 손 모양으로 표시를 해볼까요? 아 그냥 발음으로 한번 해보죠. 네. 하나, 둘, 둘, 셋, 셋. 7. 7. 네, 전 7이라고 네, 생각해요. 저도요. 네, 지금 딱히 보여지는 게 어떻게 보면 외부 영입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올 시즌 전력과 큰 차이가 없다. 예. 근데 올 시즌 그렇게 짜내고 짜냈는데 이 정도 성적밖에 기록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과연 그 짜낸 선수들이 내년에도 활약을 해줄까? 라는 데 의문이 들죠. 그래서 저는 네, 뭐 불안 요소로 따지면 유영규, 정근우, 불펜 이 세 개라고 집어요. 왜냐하면 이 두 명은 일단 이영규 선수는 시즌 막판에 부상 달고 뛴 게 눈에 보였고 정근우 선수도 제 몸 상태가 아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선수가 어느 순간 갑자기 노세가 확 와도 네,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맞아요. 그리고 불펜 같은 경우는 만약에 권혁 송창식 없이 시작한다고 치면 네, 답이 없어요. 그게. 없어요. 네, 답이 답이 없어요.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불펜 야구를 해왔던 하나였고 박정진 선수를 그렇게 계속 혹사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심수창 선수도 9위는 시즌 막판에 좋긴 했지만 저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투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제 권혁 선수, 송장희 선수 자리를 메워줄 만한 투수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예, 좀 엇나간 얘기긴 한데 저는 심수창 선수가 기량 외적으로 좀 더 선수생활을 오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뭐 저는 또 변수가 될 수 있을 만한 선수라고 하면 저는 용병 투수 1, 2. 만약에 네, 진짜 올해 두산처럼 보우den급 두 명이 오던가 아니면 기아처럼 헥터급 한 명이 그냥 준수하게 한 WAR 한 0점대 후반 정도 찍어줄 수 있는 용병 두 명 해서 네, 평균적으로 WAR을 한 3 정도 찍어줄 수 있는 투수 두 명이 온다면 마지막까지 순위 경쟁이 가능하지 않을까. 대신 그 투수들의 불펜 알바는 좀 그렇죠. 일상화가 되겠죠. 근데 그 투수들의 클래스가 엄청나야 된다는 거. 거의 헥터급은 돼야죠. 네. 헥터 켈리급 정도는 돼야지. 근데 그 정도면 돈을 엄청나게 써야 될 텐데 과연 FA 시장에서 돈을 안 쓰겠다고 어느 정도 선언한 하나가 용병 영입에도 얼마나 큰 돈을 들일지 의문이긴 하네요. 그리고 서캠프가 망한 걸 보면 답이 없어요. 이 맞아요. 팀은 답이 없어. 그리고 저는 변수가 될 수 있는 선수 정우영을 뽑고 싶네요. 아무래도 권혁 선수랑 송창식 선수가 이제 내년 개막전부터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우람 선수를 7회부터 투입하는 경우도 볼 수 있지 않나. 예, 실제로 올해 개막전에서 정원람 선수가 공 27개로 3이닝을 지었거든요. 네. LG랑 할 때.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정우람 선수는 일단 계약금 액수 자체는 작지만 연봉이 12억이에요. 맞아요. 연봉 12억짜리 불펜 투수를 뽕 뽑으려면 굳이 9회 한정시켜서 쓸 필요는 없다고 봐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먹고 살 돈은 거의 다 벌어놨다고 봐도 예. 무방하죠. 그리고 이 선수가 쉴수록 구위가 안 좋아져요. 좀 적당히 굴려야 돼. 진짜 정우람 선수는 신기한 게 이제 SK 시절부터 진짜 SK 시절에도 많이 던졌어요. 네, 정우람 많이 선수는 많이 던졌는데도 수술 한 번 받지 않고 진짜 정우람 선수 보면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이제 군면제 못 받은 거. 네, 저는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안타까운데 어떻게 보면 이런 강철 몸을 가지고 이제 대박 계약도 따냈고 근데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김성근 감독님과 또 같이 하게 됐는데 전 내년 시즌에 정우람 선수가 하나 불펜의 키라고는 봅니다. 아마 모든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예, 정우람 선수가 어느 정도 활약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뭐 정우람 선수가 딱히 투수로서 부족한 거 없잖아요. 머릿수 빼고는. 그쵸. 예, 이마가 좀 점점 M자가 좀 윤곽이 드러나고 있긴 한데 네네네. 그래도 얼굴이 귀염상이니까. 맞아요. 제가 갑자기 떠올라서 그러는데 아마 김성 감독이 예. 예전에 메이저리그 어느 한 투수를 보고 흥미롭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 크리스 세일. 크리스 세일. 진짜 그 급은 아니더라도 좀 어느 정도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를 선발 오갔던 그런 투수들 데려오면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요? 전 구위 좀 짱짱한 선수를 좀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데려온다면. 예. 뭐 용병 투수 2명 중에 1명은 확실히 좀 파이어블러가 필요하다고 느낀 게 네. 기아 같은 경우도 뭐 헥터가 있었고 뭐 지크도 공이 느린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헥터의 역할이 컸다는 걸 헥터가 분할 수 컸어요. 없고 보덴도 빨랐어요. 예, 보던도 빠르고 네. 켈리도 빠르고 맞아요. 소사도 빠르고 허프도 빠르고 네. 기본적으로 용병은 빨라야 돼요. 무조건. 예,
개인적으로 일단 우한 피네스 피처는 좀 성공 확률이 좀 낮고요. 네. 그리고 뽑을 거면 아예 저한파이어볼러나 우한 싱커볼러도 괜찮다고 봐요. 하나 내야가 예년만큼 그렇게 최악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 맞아요. 카스티오. 근데 카시오는 급이 너무 떨어졌죠. 네, 카스티오는 이미 계약을 안 할 것 같아요, 딱 봐도. 카시오는 사실 긁히는 날이든 아니든 네. 가운데 보고 던지는 느낌이 너무 아, 강해서 맞아요. 네. 저거는 스로우지 피처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던 경기도 좀 몇 개 있었어요. 맞습니다. 아무튼 하나 얘기도 한번 이렇게까지 한번 해봤는데, 오늘 좀 방송 내용이 조금 지루했을 수도 있고, 약간 분위기가 무거워서 좀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이런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서 좀 시청자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조금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뵐 텐데, 다음 주는 저희가 이제 FA 시장과 관련해서 조금 선수들과 이제 좀 필요로 하는 구단 간의 좀 매칭을 통해서 이 구단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대여급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뻔뻔야구 32화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